지난 2021년 5월 발생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 이 경찰 수사 보고서가요, 2년 만에 이제 공개가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부가 여중생인 의붓딸 그리고 의붓딸의 친구를 성폭행해서 이 두 여중생을 극단 선택으로 내몬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 보고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피해 여중생 중 한 명인 A양 유족이 받은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성폭행 가해자 계부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반려를 했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또 검찰의 거듭된 영장 반려로 수사가 4개월간 지연되는 사이에 여중생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수사당국의 부실 그리고 늑장 수사를 성토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피해 여중생의 유족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딸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져서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이 돼서 두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저버렸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재발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당시에도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당시 내용을 세세히 아시죠? 그렇죠. 2013년에 원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입니다. 5, 6세 때부터 강제추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계부라고 하여튼 같이 살던 사람이죠. 네. 남자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좀 컸을 때 13세 될 때는 아예 강제추행을 했고요. 또 그리고 2021년도 가서는 친구도 강제추행을 했는데 그래서 성폭행을 했는데 이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받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좀 늑장을 부리는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 다 A양, B양 둘 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아버지 구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재판이 이제 갔었는데 그 중간에 경찰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알려진 그 사건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없는데, 당시 경찰은요, 왜 영장을 3차례나 기각했던 거예요? 기각 안 했으면은 이런 일 안 벌어질 수 있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은 범죄 증거 인멸 우려 또 그리고 도주의 우려이거든요.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거 인멸 우려라는 건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부고 이렇게 같이 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도주 우려 없다. 계부가 출석을 잘했다. 네. 경찰 출석을 잘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일반 범죄랑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계속 나오는데 당연히 도망가지 않겠지라고 얘기했는데 네. 당연히 성범죄 증거인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같이 살면서 더 2차 가해나 다른 가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봤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 그냥 원칙적인 이유로 보강수사 계속 지시하고 이 상황에서 이 두 여학생이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임대 팀장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제때 수사 잘했으면은 여중생들의 극단적 선택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고소한 뒤에 한 달 후에 수사한 것도 좀 수사가 늦었기도 했고 네.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그거를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걸 3번이나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각 내용가 참 재미있는 거는 도주우려가 없다. 아니면은 그 피의자가 출석했기 때문에 도주 안 하겠다. 이거는 이제 별개 얘기고 또 그리고 보안 수사를 요청했어요. 뭐 녹화 진술 우리가 이제 조사하다 보면 녹화 진술을 하거든요. 거기에 빠졌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를 핑계를 들어서 어찌됐든 구속영장을 3번을 기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한 번 기각당해도 2번째 올리면 보통 받아주거든요. 3번 동안 기각되면서 시간이 벌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의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그 피해자의 눈높이에 볼 때에는 너무나 시간을 느리고 또 그리고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피해를 온전히 2차 피해까지 받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부는 징역 25년, 그리고 친모는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관 기자, 다른 사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뭐 온라인이요 이 사건 때문에 아주 뭐 떠들썩했다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의 싸움이 아버지들의 싸움으로 번진 사건인데요.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네. 이 남성 2명의 난투극은 며칠 전 있었던 아이들 간의 시비가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A씨 측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포 한 아파트 축구장에서 초등학생끼리 시비가 붙은 뒤에 이 아이 아버지 B씨가 싸움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B씨가 A씨의 아들에게 네가 그렇게 힘이 세냐, 너희 엄마 아빠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씨 아들이 A씨에게 전화를 했고 A씨의 친정 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축구장에 갔대요. 그래서 이 A씨의 남편이 B씨에게 다가가자 B씨가 A씨 남편의 목을 치고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B씨를 필사적으로 말리려 했지만 B씨의 아들이 말리지 말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또 B씨의 아들이 울고 있는 이 A씨의 아들에게 너희 아빠 발렸어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이 A씨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는데 또 B씨 측에서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이어서요. 경찰은 이들의 이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 전에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아버지를 뭐 무차별적으로 일단 때렸고요. 더 황당한 건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아내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상당하다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뭐 하여튼 피해자, 가해자, 제보자 이렇게 아직 명확하게 구별은 안 되고 있지만 일단 A씨, B씨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주로 좀 맞던 쪽이 이제 B씨라고 하면 이 B씨 측에서 이제 아내라든지 B씨 측의 그 얘기에 따르면 A씨 아들이 반응이 좀 놀라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 지금 너무 많이 맞고 있다. 조롱 같은 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예, 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나중에 더 충격적이고 응급실 같은 데 가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일단 제일 가엾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격 그쵸? 많이 받을 것 뭐 같은데.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아이들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욱이나 어른들은 싸우면 안 되겠죠. 네. 그또 아이들 뭐 또 없는데 싸우란 말씀도 아닙니다. 어쨌든 저기 아주 공개된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 어른들 둘이서 싸우고 옷을 막 벗길라 그러고 밟고 막 이런 모습까지 봤을 때 봤던 사람들은 아마 충격이 아닐까. 또 그리고 제보자의 자녀라든지 제보자의 아이들은 더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른들이 잘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은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